그래서 요 내용 이제 이 사이트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사이트도 프로그래밍이 같이 나와야 된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5개에다 해야 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별도의 동으로 만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을 구분해 보면 건축물 외로 법적으로 조경, 주차. 그리고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기서 건축물이 여기 있다라고 치고 주출입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동선계획, 존인계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땅은 분리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가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뭐 하고 여기다 뭐 해야지 이렇게 구분되는 실내 건축할 때 저거 여러 번 했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주출입구의 계획도 대지를 들어오는 입구의 계획, 얘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건축 실내 건축 쪽에서 보면은 정문이 어디냐, 계단 위치가 어디냐, 그거랑 대지의 입구가 어디냐, 이게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해놓은 땅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산출하셨을 거고,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요게 부족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스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작네?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 그럼 매스 스터디를 해야지?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영역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충 고민해 보세요. 240제곱미터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의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건축물을 넣기에 작진 않은지 반대로 너무 크진 않은지 그 정도를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이제 대충 되겠다 그러면 진행하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거는 60%를 다 채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땅 면적의 40% 정도를 쓰시고요. 40에서 50 정도 쓴다 그러면 무난하게 된 거니까 땅을 좀 여유 있게 쓰시고 최소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에 조경 면적을 떠나서, 법적인 조경 면적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저희 의무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약속상, 저희끼리의 약속상 조경을 좀 어느 정도 합시다 인 거고, 주차 영역을 어느 정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주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대수, 필요 이상의 많은 대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대수만큼을 지켜서 합시다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몇 대 부족하게 설계해도 괜찮다 정도로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저는 최대한 써볼 거거든요. 왠지 저 정도는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다 써보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공사하다 보면 조금 삐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제곱미터 정도를 건축 면적으로 쓰는 조건 하에 기획을 한 다음에 조금 크면 줄이고 적으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춰 볼게요. 그러면 240제곱미터를 내가 이 땅에다가, 부지에다가 200제곱미터만큼의 면적을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로 들어와서 내 건축물의 출입구를 어디로 두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땅의 형태를 무시하고 건축물을 짓긴 또 어렵죠. 이 건물의 특성상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2분화 되겠죠, 영역이.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확인해 보는 거니까 대충 240m라고 하는 면적을, 저는 건축물로 만들 때 안쪽에 들어가는 시설들 요거 설명드렸었죠. 하나의 실이 내가 써야 되는 게 8m 8m짜리가 한 2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4m, 6m, 2m, 3m 이런 범위다. 그러면 8m짜리 하나를 두고
건물을 그럼 8m짜리로 짓고 복도를 한쪽으로 놓고 쓰게 만든다 그러면 10m 정도면 될 거다인 거죠. 근데 양쪽으로 뒤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렇게 쓸 거다 그러면 8m 8m 그러면 16m 가운데 복도 한 2m 돼야겠다 그러면 한 18m 정도가 필요하겠다가 나오죠. 근데 이 18m가 옆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만 되면 된다 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옆에는 좀 짧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8m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절반 끊어서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복도 만들고 요 끝에만 큰 거 두 개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 길이 한쪽 변의 길이를 잘 산정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 저는 대충 그렇게 큰 실은 필요 없어서 8m짜리 영역이 하나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4m짜리 범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복도를 잡아준다고 했을 때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된다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다 복도만 하나 잡아주면 이쪽에 8m짜리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8m가 넘을 거니까 요 끝에 마지막 단 끝에도 8m짜리 영역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조그맣게 필요한 4m짜리는 요런 데다가 쓰면 4m 4m 이런 거 가운데다 몰아서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네들이 메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긴 달라지겠죠. 가운데 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커져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건축물의 형태는 조금 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건축물을 매스를 잡을 때 저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바꿔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8m짜리 하나에 4m짜리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건물로 생각을 하고 최대 12m 그리고 10m도 가능할 것 같아요. 10m짜리도 가능해요. 4m, 4m, 2m 이렇게 생각해보면 10m짜리 폭도 가능할 것 같다 정도의 범위를 산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나누기 하셔야죠. 계산기 하셔가지고 240을 나누기 한쪽을 10m로 한다면 10m에 24m짜리 길쭉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240을 12m짜리 정도의 그 깊이를 가진 건축물로 한다 그러면 20m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2m짜리로 넉넉하게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렉탕글로 그려보는 거예요. 대충 얼마나 되는지. 20m니까 2만 뒤쪽으로의 폭이 12m 할 거니까 12,000 요만한 네모래요. 생각보다 옆으로 길지 않은 느낌이네요. 요정도 느낌이구나요. 근데 갖다 대보니까 이 뒤가 좀 불안하죠.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요건 안되겠다 싶어서 10m짜리에 24로 할 겁니다. 렉탕글을 다시 그려서 24m에 10m짜리로 요렇게 바꿔서 땅에다 한번 이렇게 갖다 놔 보니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나 보니까 뭐 요렇게 이쪽으로 가운데나 뒤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요렇게 잡아주고 뭐 별도동 같은 걸 놓거나 5개 공간을 여기다 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돌려보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약에 논다고 치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있는 면을 나눠서 쓰고 요 뒤에 있는 나머지는 요런 데로 이제 붙여가지고 또는 이렇게 붙여서 쓴다고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다 쓰진 못하겠지만 면적을 요쪽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잡아주고 건물을 쓰면서 쓸 수 있는 영역, 건물을 쓰면서 쓸 수 있는 요 영역을 여기다가 좀 뭔가 5개 영역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쪽에 좀 외부에서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별도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영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면은 다양한 목적으로 5개를 쓸 수 있게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아이디어를 여러 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